외부에 계신 분들은 모두 안으로 들어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패널 토론은 한국, 미국, 스리랑카 소방 및 화재 조사에 대한 토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Next is a discussion of firefighting and fire investigation in Korea, the United States, Sri Lanka. 패널 토론 사회는 김광선 회장님께서 진행을 하시겠습니다. President Kim Kwang-sun will host the panel discussion. 우리 박성호 회장님 나오시고 제임스 패터슨 뉴커너블 원래는 이제 3시부터 시작인데 이게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30분 정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김광선입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다 발표하신 분들이니까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발표 내용을 이제 토론하기 전에 잠깐 한번 요약을 제가 한번 해서 다 같이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에 간단한 토론회를 이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계명대학의 제임스 브라이언 패터슨 교수님은 미국의 대형 화재 사례 LA 산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별히 말씀해 주신 내용은 최근에 LA에서 대형 산불 화재로 LA에 계신 한국 교민들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본 거 다 아시죠?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면서 핵심은 뭐냐면 이분은 법대의 경찰 행정 쪽에 이제 전문 교수님이신데 우리 화재 감시학회에 계속 매년 나오시면서 화재 쪽에 미국의 화재 쪽을 계속 좀 소개해주는 그런 역할을 좀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번에 이제 가져온 토픽은 이 산불 화재하고 홈리스 이제 집이 없는 분들이 미국에는 많은데 이분들이 특히 LA 쪽 산하고 연결된 부분 산과 산 사이에는 이제 어떤 밸리 캐년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캐년에 좀 이렇게 쏙 들어간 그런 계곡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한 17,000여 명의 홈리스 피플이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거기서 화재가 발생을 해서 산으로 이제 화재가 번져서 이게 들어가지 않았냐라는 의견이 아까 보셨으면 한 54% 정도가 의심하고 있다. 나머지 한 46% 정도는 이제 자연적인 화재 또는 방화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떤 곳에서 발생을 해서 또는 다른 곳에서 발생을 해서 이제 빠져나갈 수도 있다. 그런 식으로 하면서 집이 없는 그런 분들이 텐트를 치고 이렇게 같이 모여서 살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거기 사신 분들은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는 이렇게 불안한 분들도 좀 계시고 이제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화재를 일으킬 수 있다. 이건 우리나라하고는 좀 다르죠, 그죠? 우리나라는 그렇게 홈리스 피플이 어디 한 곳에 모여서 사는 것은 없는데 미국의 독특한 그런 문화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쪽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이 소개를 해 주시면서 팰리사이드라는 미국에 발생한 화재, 그 화재를 소개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서 우리 후난 박사님은 중국에 있어서의 대형 화재를 소개해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대형 화재를 진압하기 위한 로봇, 진압 로봇, 검색 로봇 쪽을 좀 이제 관심 있게 하시는 분인데, 중국에서도 화학 폭발 화재, 그 다음에 대형 건물 화재, 그 다음에 산불 화재 등등 여러 가지 화재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서 그런 화재들을
진압을 하려면 특히 그 화재 폭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례까지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서 로봇도 이제 멀리서 직접 가가지고 이제 완전히 이제 소화기를 쏘는 그런 로봇부터 또 사람을 대신해서 들어가는 사조 로봇까지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로봇이 해야 할 역할, 화재 진압이나 화재 감식이나 화재를 찾아내는 데 있어서 해야 할 로봇의 역할, 이런 기능에 대해서 미래의 방향까지도 이렇게 설명해 주신 게 이제 훈훈 박사님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말레이시아 분은 이제 못 오셨고, 우리 옆에 또 누안 CTO 기술 대표 디코의 분은 스리랑카에서 지금 the company Dico is the Sri Lanka company, not Korean company. Oh, okay. So it's a Korean company but working in Sri Lanka. 디코 컴퍼니는 한국 회사인데 스리랑카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컴퍼니고, 그 컴퍼니의 이제 기술 대표로 있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래서 제가 스리랑카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로 이제 약한데 아마 그 한국에 있는 기술을 가지고 스리랑카에서 활동하고 있는 회사고, 이분은 스리랑카를 위해서 또 그런 제품을 개발도 하고 판매도 하는. 그 스리랑카가 잘 아시지만 뭐 인디아 쪽하고 인디아 계통이고 굉장히 그 똑똑한 분들은 많거든요. 특히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인디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뭐 이런 나라들에 there are so many very good software engineers in India, Sri Lanka, those areas. 그래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마 한국에서 이 회사하고 같이 이렇게 협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그 early fire 초기 화재 디텍션 또는 연기 디텍션을 하는 그 솔루션으로 결국은 이제 AI를 도입한 시스템을 이제 소개해 주신 거죠. 그래서 그 AI의 그 핵심에는 뭐가 있냐면 AI 모델을 적용을 했지만 AI의 모델의 적용의 핵심은 결국은 데이터다. 데이터를 정확하게 잘 받아들이고 빠른 시간 내에 그 데이터를 잘 받아서 그 다음에 이제 AI 모델링을 도입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판단을 해서 진압을 하든 뭐 감지를 하든 그런 이제 결정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죠. 토탈 시스템. 특히 그 잘 아시겠지만 그 AI라는 거는 과거에 그 여기 잠깐 소개해 주신 거 뭐 뉴럴 네트워크, 신경회로망 이런 걸 조금 소개해 주셨는데 그 제가 이제 영어로 좀 하셔가지고 혹시 잘 이해는 하셨겠지만 또 영어에 조금 이렇게 좀 언더스탠딩 하는데 조금 힘드신 분도 계셔서 제가 조금 좀 일부 좀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AI의 모델을 적용을 해서 이제 전체 토탈 시스템을 적용을 하는데 최근에 그 AI 모델이 엄청나게 옛날부터 퍼즐이라든가 신경회로망은 사실 20년, 30년 전에도 있었거든요. 이것도 아까 우리 회장님이 말씀하신 그 미믹 그 생체 모방 로봇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하루아침에 그냥 이게 이루어진 게 아니고 인공지능도 사실은 과거에부터 쭉 있었는데 최근에 그 랭귀지 모델, 이 언어 모델을 이제 인식하는 그런 알고리즘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거를 뒷받침해주는 그 컴퓨터 반도체 칩, 뭐 엔비디아라든가 이런 그 칩이 동시에 뒷받침을 해주면서 이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금 AI 모델이 적용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이미지 센싱을 통한 데이터, 그 다음에 과거에 그냥 순수한 디지털 데이터를 센싱하는 거, 뭐 그 다음에 랭귀지, 우리가 이제 스피치를 하게 되면 스피치를 다시 그 랭귀지로 받아들여서 그걸 인식하는 거라는 거. 이런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AI 모델링을 형성하는데 이 AI 모델링을 도입을 하게 되면 우리 화재 시스템에도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거죠. 그래서 저는 방향은 굉장히 아주 잘 잡았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걸 기술적으로 과연 이제 얼마만큼 실행을 하느냐, 이제 이게 저는 좀 문제가 못할까. 그런 면에서 한번 질문 계시면 한번 얘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박성호 교수님은 또 우리 이쪽 분야의 전문가신데 생체 모방 로봇 쪽에 오랫동안 연구하시고 최근에 우리 또 화재 감식을 또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 화재 감식학회 또 회장님을 또 맡아주시고 그렇게 해서 학회 활동을 많이 도와주시고 계시는데 우리 박성호 교수님이 그동안 했던 거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 걸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 교수님의 박 회장님의 얘기를 듣고 제가 좀 얘기 길어졌지만 최근에 제가 이집트를 한 달간 갔다 왔는데 이집트에 가면은 카이로 이렇게 가까운데 파이움이라는 모래 사막이 있어요. 데저트 사막이 있는데 그 사막을 갔더니 5,000년 전에는 그 사막이 바다였대요. 5천만 년 전에 그 사막이 바다였는데 그 바다였을 때 거기서 살았던 그 고래 화석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대로. 그래서 고래 화석을 전시해 놓고 또 모래에 이제 고래 화석입니다. 아까 그 보여주신 그런 그림. 그런 그 고래 화석이 그대로 이제 뼈 구조라든가 이런 게 그대로 나와 있는 거죠. 스미소니안 뭐 그런 것처럼. 근데 그게 5천만 년 전부터 이렇게 쭉 개발해 왔기 때문에, 진화해 왔기 때문에 이 생물학 쪽에, 생체학 쪽에 그 진화는 엄청난 기간 동안에 진화해 온 거죠. 가장 작은 에너지를 가지고 가장 효과적인 것을 낼 수 있는 게 결국은 이 생체 모방 기술인데 그 기술을 우리 로봇에 도입을 하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 특이한 점은 이제 이게 바이오 미미크라이 이렇게 되는데 바이오 미미크라이는 그냥 그대로 자연을 모방하는 게 아니고 자연으로부터 배운 거를 모방한다. 이렇게 아주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게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우리 I explain about each person's brief presentation, some of the core contents of your presentation to the people attendants today. Okay? So 그러면 이제 이 세 분에 대해서 혹시 do you have any other comments other than you talk about today? 혹시 just 1 minute. 1 minute? I got a minute here. The only other thing I might add is that government only has two functions, in theory, and the purpose of government is to provide security and an opportunity for us to transact business. It does that by having rules of contract, helping people incorporate and sell with one another. The first part, providing security, is fire, police, and military to protect us from anybody that would be taking away from our rights, right? Protect us from invasion, protect us from individuals that want to commit crimes against us, or arsonists, or other damage that comes from natural sources through wildfires, for instance, through the fire agencies. Those are the primary goals of government. Everything else that the government does is extra, and it's nice. National health insurance, education, watching out for our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all of those things, those are nice, but those are secondary. Second priority. The lessons from the Palisades in Los Angeles are that when government takes its eye off of its primary responsibilities for security and marketplace, then that's when disasters happen on a large scale. When it starts focusing on those secondary issues, instead of paying enough money to have a good fire department, to have good water systems, and other things to take care of people, that's when disasters happen. And that's what Los Angeles experienced. That's what all of our cities and our governments
are at risk of experiencing as well. Anytime Seoul or Daegu or any other major city starts focusing on the things that matter second, not first. That's all. 그래서 어쨌든 그 정부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시큐리티, 안전인데 이제 뭐 적으로부터 안전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방화 부분으로부터 안전하게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가장 중요한 게 물론 에듀케이션도 있고 뭐 소셜 어페어 같은 여러 가지 헬스 인슈런스라든가 여러 가지 뭐 해야 될 일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시큐리티가 가장 중요하다. 그 로스앤젤레스에서 아까 이제 저도 빠뜨렸는데 홈리스 피플한테 지급하는 비용만 해도 1.3 빌리언 달러가 뭐 그렇게 되는데 그게 다 국민들 세금이라는 거죠. 근데 실제 그 파이어 디파트먼트에서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그 비용 같은 경우 지불하는 거는 그거보다 훨씬 더 적게 지불했고 그 다음에 비용도 더 과거보다 좀 축소시켜서 결국은 뭐 출동하는데 여러 가지 그 장비라든가 이런 거에 문제가 있어서 결국 화제가 커졌다. 그래서 정부의 그 역할 중에 시큐리티가 중요한데 그러한 그 예산 편성이 좀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So other things you like to say more, Professor Park? Okay. After the Vietnam Wars, many people, many soldiers, many United States soldiers returned to their homeland and they don't accustomed to the social life. You know what I'm saying? Yeah. So 1980s, when I was in the United States, I heard that over 50,000 retired soldiers, I mean the veterans, not accustomed to the social life. So they live in the mountain area. I heard that. Are they included in the homeless people? That's actually a very good question. The homeless includes some veterans that have left civilized life to live life on the rough and the way they've become accustomed through their experience through war. So it does include those. The mentally ill actually represent a small percentage of the homeless. It's estimated nationwide that it's 10 to 15% of the homeless population. The homeless population nationwide in 2024, for instance, was 600,000 people. So 10 to 15% is not a small number. It's still 6,000 to 9,000 people. And so that's a lot. But the military veterans are included among some of the mentally ill, but not for the most part. For the most part, they're not mentally ill. They may be dealing with some stresses from the experience of war, like PTS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But we wouldn't consider them necessarily to be mentally disabled in any kind of way. They're just simply conditioned in a different way. Does that answer the question? Thank you. 우리 박 교수님은 이제 베트남 전쟁 때 이제 참여하셨다가 미국으로 가신 분들 그런 분들 중에 이제 정신적으로 이렇게 트라우마라든가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문제가 발생하신 분들이 이제 산골에 들어가서 살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홈리스 피플 아까 우리 제임스 패터슨이 얘기한 홈리스 피플 중에 그분들도 포함되느냐 이렇게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제임스 패터슨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니지만 일부가
그런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신 거죠. 여전히 전쟁에 참여하셨다가 이제 오셔가지고 정신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신 분들 그런 분들이 발생을 해서 그런 분들도 이제 홈리 수준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오케이. So, come on. 왜 그러냐면요. 제가 80년대 미국에 있을 때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나는 그 전쟁에 참여한 베트남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이 사회생활 적응을 못하고 산속에서 혼자 산대요. 산속에서 혼자 토끼 잡아먹고 완전히 그 작업자적으로 근데 그 사람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역사적으로 뭐 광주 사태나 이럴 때 많은 참전했던 군인들이 어떤 트라우마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치료가 필요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번에 캘리포니아 화재 사건의 원인 오늘 제임스 교수가 얘기한 그런 트라우마의 홈레스 이런 사람들이 어느 정도 몇 프로 관련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어떤 국가적인 큰 일을 겪었을 때 트라우마나 이런 걸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국가에서 마련할 필요가 있나 그걸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Nuwan, Mr. Nuwan, and you came from Sri Lanka or you live in Korea? I don't know. Right now I live in Korea. You live in Korea, but you are representing the company, right? Yes. A Korean company. And I like to know about some of the situations in Sri Lanka, or also including in those areas, like India or Bangladesh and so on. So do you think this kind of Korean advanced system can be applied to the society also including your country and other areas? Yeah, of course it's possible, and that's what we are doing right now. And not only the Sri Lanka or India, we are proposing the system to all over the world. So once we create those AI models, it can be used in anywhere. So it's just like OpenAI. So ChatGPT, everybody uses it all over the world, right? But just one company made it. So that's what we are doing right now about fire detection and smoke detection. So anybody can use it. Have you applied already, maybe in that area, or you are trying to apply? There are some scenarios we already applied. The problem is that, well, may I speak in Korean? Right. 아까 위원님께서 신뢰성 대해서 물어보신 것 같은데, AI 모델은 데이터가 받아서 학습하면 할수록 좋아지는 모델이라서 제일 중요한 게 데이터 얻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거 지금 한국이나 이 아시아적 나라에서 문제는 정부 보안법이 때문에 이렇게 데이터가 공개되지는 않아요.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은 좀 그나마 좀 나은데 한국에서 제일 어려운 게 이 데이터 얻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그럼 이 정부기관이라도 협의해서 이 데이터들이 공개해주면은 당연히 물론 개인 정보는 아니고요. 그럼 이 모델들이 이 다른 나라보다 앞설 수 있어요. 우리 기술적으로. 그럼 신뢰성 높이고 또 정확도가 높이고 그럼 이 기술적으로 그렇게 확보할 수 있으니까 제일 중요한 게 정보이거든요. 정보가 뭔가 제 생각에는 협의가 이루어야 돼요. 정보 공개하는 입장에서. 그래서 그 정보만 있으면은 이거 신뢰성은 완전 100%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은 지금
한국에서 만든 거 아니더라도 지금 예를 들어서 테슬라가 서울부터 부산까지 자율주행할 수 있어요. 그럼 그 정보가 어디에서 얻어서 AI 모델을 만들었냐? 근데 미국에서 물론 거기도 법이 있지만은 이 관련 기관들이 잘 협의해서 이 정보 공개에 인해서 그런 모델들이 잘 만들어진 거예요. 어떤 한 회사가 다 정보 얻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게 협의해서 정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만들어진 모델인데 한국에서도 만약에 어느 나라든 그렇게 관련 기관들이 예를 들어서 이 화재 감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소방서 그분들이 이미 갖고 있는 데이터가 있는데 그거 공개해서 이런 AI 모델을 우리 만들겠다 하면은 우리는 거기에 대한 기술 지원하고 데이터 받고 그럼 그 AI 모델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거 한국에서만 아니라 테슬라가 지금 한국에서 또 이 제품 발굴했다시피 뭐 반응 목적보다는 이 사람 살기 위해서 인생 살아주기 위해서 한 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그 이런 화재가 조기 때 감시하고 거기 그 필요한 나머지 스텝들로 넘어가는 걸 이렇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Sorry, I didn't know you speak Korean. Just Yeah, Korean fluently. So James Patterson, right? You have been speak Korean. Yeah? Okay, thank you very much. 그 지금 우리 김효범 우리 부회장님 언론에 이렇게 좀 할 때 말씀하신 우리 여러 가지 관련 법 때문에 AI가 발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애 요소가 되고 있다. 특히 데이터 공개 문제에 있어서 물론 무조건 다 공개하면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공개를 해서 발전을 해야 되는데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데 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아마 데이터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이제 있는 거는 실제 기술 발전에 큰 장애가 된다. 그걸 이제 제안하시는 거. 우리 이번에 컨퍼런스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로 좀 언론에다 이렇게 할 수 있고 우리 세이프 코리아 또 뉴스를 우리가 또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꼭 넣어서 소방청에도 알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플로어에 질문 혹시 누구에게나 이렇게 본인 간단한 소개하고 누구에게 질문하겠다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플로어에서 아무 질문도 괜찮습니다. 오늘 토픽 말고 또 다른 토픽 있으시면 없으십니까? 안녕하세요. 화재 감식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김혜리입니다. 요번에 미국에서 화재가 크게 났어요. 산불이 장시간 이렇게 났는데 또 주기별로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대책이 세워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한번 질문해요. To James Patterson. Yeah, I thought you know Korean. Yeah. Because Spend time with them. okay, okay. He is asking about in the United States we have a big fire this time, right? And the big fire is continuous, periodically or somehow. And are there any reasons, or are there any still problems? Why those big fires were not decreased? That's another excellent question. The United States is huge. It's the second largest country in the world. It's a lot of territory. And so there are going to be many fires in the United States. But if you take any one individual state, it's no longer unusual. It's usually no more than the average country will experience as far as fires go. Now, they continue on anyway. And why is that? That's the conflict between what the government does and what the government does or should be. I mentioned that government has primary responsibility for security,
and for marketplace for its people. And its secondary experiences are getting involved in the personal lives of individuals. Many of our government entities in some of our more liberal states have been getting involved in the personal lives in what we call woke or politically correct thinking. That is, paying more attention to men that want to pretend to be women or women that want to pretend to be men, and not offending anybody in the process. When they do stuff like that, they take their attention away from their primary responsibility. And when they take their attention away from primary responsibility, that's when we get government inefficiency. They don't spend enough money on fire protections, for instance. Meanwhile, nature continues on drying out trees and grasses so they become easily flammable. The combination of nature's going against the people that are living in an area and the government not protecting the people that are living in that area, it creates, for lack of a better term, we can call it a perfect storm of bad influences that bring about fires that are out of control. One of the ways to keep forest fires from happening, for instance, is to clear underbrush or to have controlled fires to burn away the dead and the dry materials that are in those forests. But the political correctness of government says they don't want to get involved in that kind of thing. They want to preserve everything in the environment, even when some of the things in the environment are actually dangerous to the rest of the environment. That's what's causing the problem. The government is focusing on the wrong things. So, big country, many fires, but even for those fires that are there, the government is not focusing where it should.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대형 화재가 자꾸 나는 게 왜 나냐, 계속해서 나느냐, 줄어들지가 않고 이제 그 얘기인데 아주 좋은 질문하셨고 결국은 이제 정부의 결국 그런 역할이 중요한데 대형 화재 같은 경우는 정부 역할이 중요한데 특히 그 시큐리티 안전 같은 경우에는 물론 개인의 보호도 중요하지만 사회 전체에 대한 그 보호이기 때문에 안전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정부의 역할은 특히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뭐 개인적인 그런 쪽에 훨씬 더 초점을 갖고 있고 잠깐 얘기했지만 뭐 여자가 남자 되고 남자가 여자 되는 이런 것도 신경 쓰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복지라든가 이런 쪽에 좀 더 하다 보면 이런 대형 화재 같은 경우는 자연 현상에 의해서 일어나고 또 자연을 잘 또 관리를 해서 해야 되는데 오히려 환경론자에 의해서 자연을 또 내버려 두고 뭐 이제 이런 복합적인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결국은 정부의 역할에 문제가 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잘 모르겠다. 잘못했다. 핵심은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Okay, so government is wrong. Right? Government is wrong. Actually. So you have to change your governor of California from Democratic Party or Republican. Definitely need to change California. Fortunately, I'm joking, just joking. I know many of you may not like Donald Trump, but he's bringing half of the country back to the way it should be, putting our attention back on the primary responsibilities. It doesn't mean that that the rest of the country ignores poor people or people that are in need or the mentally distressed. We take care of them, but we have private entities for that. Our churches and our temples and our social agencies take care of those things. That's not the primary job of government. 그래서 어쨌든 제가 조금 농담 좀 했습니다. 또 다른 혹시 의견 없으시면 시간 우리 한 가지 더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화재 건축학교 기술이사 차정입니다. 방금 전에 그 산불에 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캘리포니아 산불 때 화재 진압 시 하루에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약 600m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그 원인이 뭐냐면 그 뿌리 쪽으로 타들어가는 숯불 때문에 진압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보고된 내용에 의해서 미국 정부에서는 그 산불 지역에 대해서 만약에 그 수종 개량이라든지 이런 그 자연환경을 바꾼다든지 이런 계획, 그리고 또 그 숯불 때문에 생긴 화재가 굉장히 더디면서 인명 피해까지 크게 났었는데 그 숯불을 갖다가 지열이라든지 이런 걸 탐지할 수 있는 다른 기술적인 요건이 있는지 그걸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술적인 요건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어쨌든 okay. And, I think you don't know much about the technological ones, right? I'm not. So he's asking about some of the technological things relating to the finding of the coal fire. There are so many coals being used in the United States. Right? And he said that the firefighters can advance to the place where the fire occurred by 600 meters per day. And but the fire spreading velocity is more fast than that one. So maybe through the sky or the sky, and are there any ways we can find in advance the fire caused by the coal fires? That's the questions from him, and I don't know whether we can answer for that or not. Well, I'm definitely not tech savvy, so I don't know the answer to your question. But you have a great speaking voice. So I enjoyed that question very much for that purposes. But some of the information we learned about technology from these gentlemen and the lady from China, I'm amazed at the great steps forward towards being able to catch fires before they get into a raging out of control state. So we're getting there. I just don't have the answers to explain it. I'm sorry. Thank you very much. So he's a lawyer. He majored in law. Okay, and last question? No time? 네, 저는 한국화재폭발조사협회 부회장 김효우입니다. AI 전문가인 유한에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인간은 이제 5센스로 인해서 오감으로 어떤 디텍션을 이제 하고 이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파이어 앤 스모크 디텍션 시스템으로 오감을 대체해서 데이터를 취득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는 이제 화재 감식 부분이니까 이런 파이어 디텍션 시스템을 통해서 화재 감식을 하는데 화재 원인 조사라든지 최초 불이 난 파이어 오리진, 파이어 포인트를 찾는 이러한 인공지능이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인공지능 기법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화재 나고 나서 그 다음에 다뭐 조사했을 때 그 원인 찾을 수 있는 그런 기술 있나? 예. 그런 기술도 있습니다. 요새는 그 조사원들이 가서 사진 찍거나 아니면은 뭐 스캐닝하거나 그런 장비들이 쓰는데 그거 일일이 가져와서 사무실에서 다 살펴보고 있어요. 그래서 또 사람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데 이게 더 컴퓨터에서 AI 모델로 돌려서 하면은 더 빠르지 않을까 그런 그 요새 이슈가 있어가지고 이 개발 진행되는 게 있는데 거기에도 이 역사의 데이터가 가져서 AI 모델 학습시키고 그럼 이점 앞으로는 그 AI 모델 통해서 조사원들이 가서 사진 찍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데이터가 얻어오거나 뭐 3D 모델 갖고 그 영상 갖고 오나 하면은 그 학습된 대로 결과를 고발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은 가능합니다.
그 요새 실제로 적용된 사례도 있고요. 저기 그 특히 중국에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모든 거 가능한데 기술은 있는데 문제가 데이터가 얼만큼 있냐 없냐 그거예요. 그래서 항상 중국은 우리보다 앞서서 있어요. 한국이나 다른 나라보다 앞서는 이유는 그 사람들은 워낙 많이 데이터가 많아서 그리고 또 다른 나라 비해서 거기에 그 데이터가 너무 쉽게 받을 수 있어가지고 그래서 또 우리보다 더 앞서 있어서 앞서 있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서도 아까 질문하셨던 전에 분명히 가능합니다. 대신에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네, 하여튼 좋은 질문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좀 잠깐 보완 설명드리면 그 AI에서 학습이란 말이 자꾸 나오잖아요. 그래서 학습이라는 게 우리 사람 같으면 이제 배워가지고 자기 지식으로 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다음을 또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AI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데이터가 들어와서 쌓이면 AI가 이제 뭐 오픈 AI가 됐든 딥시크가 됐든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그 다음을 추론하는 거거든요. 추론 알고리즘이 뭐 수학적 모델인데 수학적 모델을 이제 프로그램으로 집어넣은 거죠. 근데 그걸 추론할 때 그 전에 데이터를 가지고 추론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추론해서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바탕 데이터로 쓰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추론하고 이걸 반복해서 하니까 그게 학습이죠. 근데 그게 하나의 큰 장점이거든요. 딥시크가 됐든 그 레벨을 기계적인 언어 레벨 또 이 프로그램 랭귀지를 쓰는데 레벨이 좀 있거든요. 우리 같이 이제 로봇이라든가 이거는 기계 언어를 써야 빨리 리스폰스가 되는 거고 만약에 랭귀지 모델에서 쓰면은 이건 빨리 리스폰스가 안 돼요. 우리가 사람한테는 랭귀지 모델이 훨씬 빠르지만 기계한테는 또 기계 언어를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언어가 또 있고 이제 그런 거를 잘 이제 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고 이제 학습은 그러니까 수정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그 다음 걸 예측한다. 그러다 보니까 하면 할수록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데이터가 엉터리고 데이터를 잘못하면 그 다음 나갈 수가 없죠.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이제 그 데이터다. 그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시간 관계상 이걸로 우리 토론 세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for everybody here and also all of our floor. Thank you very much.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부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곧 이제 방배정 관련해서